안녕하세요. 베트남 세무당국의 이전 가격에 대한 요구사항과 빈번하게 제기되는 실무적인 이슈에 대비하기 위한 본 발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기존 이전 가격 시행령 디크리 20과 시행령 디크리 68을 대체하여 2020년 11월 5일 발표된 새로운 시행령 디크리 132의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또한 간략히 담고 있습니다. 아마 본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전 가격과 관련하여 유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한 CFO분이 저에게 이전 가격 문서화만 구비해두면 세무당국이 회사 포지션을 받아들인다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의 경영진 분들은 수년간 이익이 요동치는 상황이나 가공기업임에도 손실을 기록하는 상황, 또는 관계사와 로열티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가격 측면의 리스크는 없는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본 영상에서 공유드리는 이전 가격 세제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러한 궁금증 해소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세무조사 대응 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 가격 규정 준수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 가격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들은 시행령 디크리 20과 시행규칙 서큘러 41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두 규정은 2017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기업들은 매년 이전 가격 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3단계 문서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 가격 신고 서식 중 하나인 서식 01에서 납세자들은 특수관계자와 납세자 간 관계의 세부 사항을 밝히고 특수관계자 거래와 제3자 거래를 구분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 02와 03에서는 납세자는 각각 개별기업 보고서와 통합기업 보고서에 모든 필수 정보를 포함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식 04는 국가별 기업 보고서와 같으며 베트남에 본사가 있는 그룹만이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국가별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그룹의 소속 회사이고 베트남 9개의 최종 모회사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국가별 보고서 사본을 구비해야 하며 서식 04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 문서화는 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 그리고 국가별 제보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보고서는 매년 작성되어야 합니다. 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와 국가별 보고서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세무당국이 요청할 경우를 위해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세무당국이 조사의 일환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 3개의 보고서들을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의할 점으로 최근 개정된 베트남 조세행정법에 따라서 서식 01, 02, 03, 04로 구성된 이전가격 신고서식은 더 이상 법인세 신고서의 부럭이 아니라 별도의 이전가격 신고서로 취급됩니다. 게다가 베트남에 본사가 없는 기업들도 국가별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확정되면 더 자세한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이전가격 리스크 지표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거나 매년 수익성이 크게 요동치거나 기업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않는 로열티 및 특수관계자형 서비스 비용이 있는 경우에 세무당국이 공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경제적 분석 결과를 세무당국이 보유한 리스트상의 유사기업과 비교하여 이슈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경제적 분석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은 경제적 분석 결과 도출된 회사의 정상가격 결과에 주목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 디크리 20에 정의된 정상가격 범위는 25%일에서 75%일까지입니다. 이전 가격 조사와 관련된 저희의 과거 경험에서 세무당국이 비교 가능 대상 데이터 선정에 대해 챌린지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시행령 디크리 20은 우선적으로 베트남 내 비교 가능 대상을 우선적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베트남 내에 공시되어 이용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서 비교 대상 기업군을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디크리 20에 따른 차선책으로 기업들은 상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해외 기업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업들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전에 수익을 내던 기업들도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심지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한 요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적 분석으로 세무당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들은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합리적인 요소들을 문서화하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손실 분석을 위해서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 감소,
유효 생산시설 및 높은 고정비용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적절한 증빙들과 함께 문서화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개별 기업 보고서에 문서화되어 세무당국과의 협의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이 영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로열티 및 계열사 간 용역 비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술 이전 거래, 산업재산권 라이센싱 거래, 혹은 그 둘이 결합된 거래들은 과세 당국의 면밀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로열티 거래에 대해 세무당국은 실질을 확인하고 법인세 측면에서 송금 산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 세무당국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가 OECD에서 DMP 분석이라고 부르는 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수, 보호 및 사용에 있어 경제적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베트남 회사는 어떤 경제적 효익을 얻는지, 이전된 부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어떠한지, 양도인은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자산 양도를 증명하는 적절한 증빙 서류들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세 송금 산입과 관련해서 세무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로열티 비용이 기술 이전과 상표 라이센싱 구성 내역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 로열티의 정상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있는지 여부,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베트남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지속적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몇 년 전에 기술을 이전했는데 왜 계속 대금을 지급하는지, 회사는 지속적으로 효익을 얻는 것은 맞는지에 대해 챌린지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무당국이 왜 본사가 아닌 해외 가공업체 또는 저위험 기업이 로열티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챌린지한 사례 또한 있습니다. 이렇듯 세무조사팀은 이전 가격과 관련하여 점점 더 면밀히 조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 용역 거래와 관련해서도 세무당국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실질과 베트남 소재 기업이 어떤 효익을 얻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대응 시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적절히 구비하고 각 유형별 용역의 효익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본사의 이전 가격 정책에 따라 명확히 정의된 용역의 성격과 유형별 용역의 배부 로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디크리 132는 2020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2020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전 시행령 디크리 20에서 25%타일에서 75%타일이었던 정상 가격 범위가 축소되어 35%타일부터 75%타일로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세무 조정을 위해 상용 데이터베이스가 세무당국에 의해 사용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자 비용의 법인세 송금 인정 한도가 에비타의 20%에서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2017년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있는 회사들의 절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조건하에서 베트남 내 특수관계자 거래만 있는 기업들에 대해 3가지 문서화 작성 의무가 면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별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께서 베트남의 기본적인 이전 가격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따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